지금부터는 정말 투자자의 영역이다. 투자자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지금은 실수요자들은 아니고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는 지갑을 열기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다 풀렸잖아.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매 제한이에요.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에요. 이게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사 이거 뭐 풀린다고는 이미 그 작년 연말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예상됐던 거니까. 그런데 이게 전매 제한까지 풀리고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들까지 다 풀렸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은 현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요. 그 어느 정도가 뭐냐? 여러분들이 수익이 있거나 다른 어떤 보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. 실제 내가 투자하는 현금 말고 대출을 받았을 때 중도금 이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나 아니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는 투자를 들어갈 때인 거예요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제 뭐 신문에 8%까지 얘기를 해요. 근데 보통은 6%대일 거예요 아마. 8%면 신용등급이 아주 낮거나 금융거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6%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다. 10억을 빌리면 6%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. 그죠? 월 600만 원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.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강남에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. 강남권에 방배동, 잠원동, 청담동 뭐 이런 강남권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대1, 20대1 예를 들면 뭐 그런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. 왜? 지금 이 규제가 궁극에는 그거예요.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좀 써주세요라는 거거든. 작년, 재작년에 영끌족들이 막 돈 끌어다가 갭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돈을 좀 써주세요. 세금 안 거둘게요. 대출도 해줄게요. 팔게도 해줄게요. 라는 거거든요.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때가 언제 와?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. 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? 예를 들면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풀어줬던 그 규제를 한 8년 만에 푼 거예요. 그럼 뭐다? 지금 들어가야지. 자본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내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. 지금 기회 놓치면 다시 또 한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. 남들보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야. 그건 실수요자가 아니고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.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규제를 풀어주는 시점이나 이걸 3월쯤 예상했는데 정부도 다급한 거예요. 금융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부동산 PF 쪽이나 이쪽에 미분양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지금 일어나거든요. 지방은 쉽지 않을 거고 대도시 위주 거기에 서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는 정말 오랜만에 온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억 있어요. 3억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근데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은행에 갖다 놨어. 5% 정도의 예금 금리가 있어요. 그럼 어차피 뭐 거기도 예금도 세금을 뗍니다. 3억 들고 5%면 3, 50, 1,500 얼마야? 1,500만 원인가요? 1년에?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뗄 거예요. 그럼 1,000만 원 정도예요.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죠. 그게 부동산입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은 규제나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들 때문에 양도세, 취등록세 뭐 이런 규제들 때문에 그 수익률 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. 이제부터 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정도 규제를 풀어줬으면 낼 수 있어요. 강남 3구하고 예를 들면 용산 정도만 규제를 안 풀었어요. 그럼 그 외의 지역은 아무 데나 사도 되는 거예요. 그 외의 지역들 중에 좋은 데 많잖아. 요즘 강동구 폭락하고 있다고 그러죠. 뭐 20억 정도 했던 것들 아파트가 뭐 13억, 14억, 뭐 15억 요 정도 나오면 전세가 보통 거기 지금 10억씩 하다가 6, 7억, 7, 8억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 얼마면 돼요? 우리 거기는 사잖아. 그쵸? 좋은 입지에 10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. 전세가 5, 6억이 한다. 3, 4억, 4억 정도 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. 그죠?
거기에 대출 1억 받고 내 돈 1, 2억 있으면 1억 정도 이자 감당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할 수 있는 내 소득 수준이나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젠 투자하셔도 되는 거예요. 이게 투자인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그 매매를 해서 전세자를 바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장. 전세는 싸게 내면 나가요. 비싸게 내려고 하니까. 예를 들면 강동구에 새 아파트가 전세가 10억, 12억씩 했어요. 6, 7억 하면 나가지.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. 14억, 뭐 10몇 억씩 주고 입주를 해야 되니까 자금이 없잖아요.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. 근데 대출도 안 되지 않아요. 그렇죠? 대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다르지. 대출 다 해주잖아. 70%까지 해주잖아. 그죠? 30%만 있으면 사잖아. 이때 돈 버는 겁니다. 이때 못하면 남들 할 때 하는 겁니다. 지금부터는. 좋은 데 많죠?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강동구 가시면 강동구도 많이 떨어졌어요. 양천구, 목동 이런 데 있죠? 영등포구, 여의도동 좋은 데 많잖아요. 마포구. 그럼 대표님 10억 미만이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서울에? 20평대 아파트는 10억짜리도 있어요.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70% 대출해 주잖아. 대출하지 마시고 전세에 끼면 돼. 내 자본 한 3, 4억 들고 있으면 돼요.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면 돼. 생각보다 한 30%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들어가도 됩니다. 이제 저희 광진구도 있죠. 광진구, 성동구 뭐 이런 데도 많고 종로구도 있고요. 요즘에 뭐 언론에도 그렇지만 유튜브 상에서 몇몇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더 떨어질 거다, 지금도 더 폭락할 거다 하잖아요. 거긴 동의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. 작년에 2022년 상반기에 주택들 계속 올랐었어요. 거래는 안 되는데 올랐었어요. 그 전에 21년도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그때 정말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.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공급 부족이었어요. 공급 부족이었다고.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그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렇지만 재건축하고 재개발 시장은 이 공급수에 안 잡힌다고 그랬었어요. 그 지금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. 강남이 뭐 2023년, 24년에 2만 5천 세대가 입주하고 막 갑자기 막 전세가가 폭락하고 이 얘기를 이제 해요.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정부도 그렇고 통계치에 빠지는 숫자들이 있어요. 언론들도 마찬가지야.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급 부족해서 막 계속 오른다. 뭐 공급 뭐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. 뭐 재건축을 빨리 해줘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. 예, 그때나 지금은 늘공이라고 그래요. 항상 공무원인 사람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이 통계를 그걸 왜 얘기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은 또 얘기를 해요. 그때는 이랬고 이때는 저래. 아파트가 뭐 1년 사이에 갑자기 어디서 입주가 나와요. 공사는 벌써 3, 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왜 안 잡고 이제 와서는 막 입주가 많아서 막 전세가가 폭락한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. 작년에 공사 안 했었어? 했잖아. 재작년에도 하고 있었잖아. 근데 작년에는 공급 부족이었는데 올해는 공급이 많아서 폭락한대. 말이 안 되잖아요. 진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얘기한 건지 알고서 얘기한 건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뭐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건 없죠.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? 이 얘기 정말 언론에 많았어요. 22년 상반기 여름휴가 전까지만 해도 그 신규 입주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. 언론들이. 지금 그런 언론 한 개도 없잖아요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궁극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. 공부를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투자를 하시는 거지. 자, 언론이 이렇고 전문가들이 이렇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 앵무새처럼 얘기해요. 저는 전문가라고 하면 맞든 틀리든 간에 내 생각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해줘야 전문가라고 생각해요. 물론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시점 차이도 있을 수 있고. 지금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해요. 8월, 9월 넘어서
올 1월 달까지 떨어지는 이 폭락장은 어느 정도는 진정되기 시작할 거다. 언제부터? 2월 넘어서 3월부터는 떨어져도 그동안 떨어졌던 한 30%, 막 40%씩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. L자형이라고 그러죠. 조금 더 이 상황을 각인할 거예요. 왜?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니까. 한국 금리는 안 올라도 미국 금리는 당분간 오를 거거든요. 그러면 대출 금리도 조금 더 오를 거거든요. 하지만 폭락장도 이제는 진정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상반기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 투자는 이제 하셔야 됩니다. 실수요 말고요.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면 1주택자도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잖아요. 빨리 너무 과하게 푼 부분도 있어요. 저기에 이제 기폭제가 뭐냐면 지금처럼은 좀 갈 수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신호까지 있다 라고 하면 또 부동산 시장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. 이 규제 푼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규제를 풀었느냐? 투자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푼 겁니다. 자, 지금 이 규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제발 돈 좀 주머니에서 꺼내서 좀 투자 좀 해줘 라는 시장이에요. 은행 예금하지 말고 빨리 부동산도 좀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채권도 사주고 이래서 금융시장이나 뭐 이런 전체 시장이 안정되게 해줘. 정부에서 자 니네들 다 이게 다 해줄 테니까 돈 좀 빨리 써줘 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들만의 잔치예요. 사실은 실제로 투자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싹 먹고요 먼저 빠져나와요. 그 돈 누가 들어가요?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요. 실제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자 이제 투자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면 돼요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